네, 이렇게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인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기상청에서는 규모 4.3의 지진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0으로 내렸는데 이 정도의 수치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 2016년도에 2016년도 9월 달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가 5.8이었었거든요. 예.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4.0이니까 2016년도 9월에 발생한 지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피해가 적은 것으로, 피해가 지금까지 보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가 2016년에도 5.8 국내 이게 최대 진도인데 이게 지진이 이렇게 크게 났었는데 이번에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이죠. 영남 지방에는 지질 구조상 단층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단층을 따라서 지진이 이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실질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질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주 인근에 또 포항이 있잖아요. 지난 2017년, 18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조사단 연구 보니까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다 이런 결론을 내놓기도 했던데 그러면 지금 근처에는 이번 경주 지진도 이른바 촉발 지진 또 포항 지진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어봐도 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촉발 지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촉발 지진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이제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항 지진이 발생한 거는 이제 지열 발전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지진이 했으니까 그걸 이제 촉발 지진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셨는데 그걸로 촉발이 돼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용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촉발 지진이라는 용어를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서 포항에서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지역에 단층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층을 따라서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것도 이제 자주 발생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촉발 지진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를 해야겠네요. 그것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촉발 지진에 대해서. 네. 다행히 접수된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경주에는 월성 원자력 본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원전도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지금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피해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안전 운전 중이라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그걸 믿고 계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지진이 지금 오늘 발생했던 지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또 여쭤보게 되는데요. 지난 5월 중순에 보니까 강원도 동해시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지진이 그 지진과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지진이 연관돼서 발생한 거는 아니고요.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단층이 많거나 그다음에 그동안 응력이라고 그래갖고 지구에 쌓이는 힘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진이 이제 최근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진끼리의 연관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좀 규모 4.0 이상의 지진만을 보면요. 올해 이번이 두 번째고요. 작년에는 충북 괴산에서 4.1 규모 지진이 있었고 또 재작년에는 전북 군산과 제주 서귀포에서 규모 4.0이 넘는 지진이 각각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지진이 예전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지진이 적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지진 관측이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지진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빈도도 자주 발생하지만은 지진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진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고 지진의 강도도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지진 강도도 더 세지고 빈도도 잦아지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듯이 지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하의 구조도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서 지금은 자꾸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번 달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은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소위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얘기하죠. 화산대 또는 조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불의 고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네. 거기에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의 고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지진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하고 화산도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서부터 약간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런 환태평양 조산대 또는 화산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창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와 경주 지진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